작년 11월 중순 광화문 한복판을 폭력 시위로 물들게 했던 민주노총 시위. 그때 백남기 농민이 살수차에 맞아서 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청문회 걸렸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서 몇몇 증인이 나왔는데 가림막이 등장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흰 그 가림막을 쳐서 이 증언으로 나온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한 건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 현직 경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면 앞으로 법 집행을 하는데 좀 그 신상털기라든지 이런 이 공무 집행을 그 원활히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가림막 요청을 했고요. 네. 야당 청문위원들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저렇게 가림막을 그 설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증언을 들었습니다. 네, 2명의 현직 경찰이 증인으로 나와서 가림막에 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위 진압용 살수차를 운전하고 살수 기능을 작동하던 두 경찰입니다. 자, 과연 이 두 분, 한씨 성을 가진 경장, 이런 분들인데요. 과연 이 상황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그 답변 내용을 저희가 간추려 봤습니다. 규정과 지시에 따라서 살수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림막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도 또한 그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저 가림막, 그리고 이 살수차를 작동했던 분이거든요.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살수차라는 게 저렇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핸들을 쥐고 있는 분이 있고 악셀레터를 밟는 또 한 분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경찰이 아마 얼굴이 공개되면 여러 가지 신상 털기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가 보죠. 어쨌든 지금 백남기 씨가 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네. 사람의 어떤 생명이 주고 관련 문제였고 과잉질환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얼굴까지 공개될 경우에는 반대하는 측에서의 어떤 행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경찰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더라고 국회에서 했고 법원에서도 비슷한 경우로 재판 과정에서도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어제도 오늘 청문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제 물대포를 직접 쏘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곡사를 쏘았느냐 그리고 누구를 조준해 쏘았느냐 아니면 다수의 시위대를 향해서 분사했느냐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야당 의원과 경찰의 설명인데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대로 안 했죠? 5번도 아니고 7번인데 1차 살수 19시 47분 다 직사를 하고 있어요. 또 다 직사. 저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당하신 거예요. 자, 5차 살수 한번 보세요. 그래서 7번을 쏜 겁니다. 저희는 처음 도착할 때 경고 살수 1회 하고 안전하게 살수하기 위해서 지시에 의해서 살수를 했습니다. 좌우로 저게 안전하게 살수하는데 저렇게 직선으로 쏩니까? 7번씩이나. 현장 지휘관 뭐 했어요? 왕복 살수를 했습니다. 직사 살수도 했고. 자, 저 장면입니다. 저녁 7시, 작년 11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가 좀 지난 시간 저렇게 물대포를 살수차가 쏘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거는 직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 처음에 자료화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원래 이제 살수를 하는 방법은 허공을 향해서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는 한번 경고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것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누가 봐도 직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 맞죠. 네, 자, 시위대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이 접근했고 백남기 씨 70대 고령이십니다만 시위대의 전면에 섰거든요. 자, 경찰 살수차는 이렇게 곡선으로 쏘아야 한다는데 직사로 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규정상으로는 긴급 상황일 때는 직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도 수압은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중태에 빠져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직사를 했느냐, 뭐 곡사를 했느냐인데요. 네. 근데 상황을 조금 더 길게 보시면 경찰이 저렇게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저기에 나와 있는 게 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시위대가 경찰차에 줄을 묶어서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도심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이 경찰차로 이렇게 네. 그 바리케이드를 쳐놓으니까 이걸 뚫기 위해서 이 시위대가 줄을 묶어서 이제 자동차를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위대의 더 이상의 접근을 막아야 되는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긴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이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뿌렸는데 그 물을 뿌리는 과정에 이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서 저렇게 이제 중태에 빠진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폭력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주도자 한상균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쓰러졌던 백남기 농민 70대 초반의 남성인데요. 자, 이분을 위해서 경찰이 과연 적법하게 살수차를 썼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살수차 안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 관련된 질문이 좀 나왔거든요.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소개합니다. 그날 어떤 역할 하셨죠? 살수차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 살수 압력 조절. 엑셀 방식으로도 패널에 RPM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정교하게 수압을 조절할 수, CCTV로 네.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살수차 물줄기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모니터가 또 자꾸 화질도 낮아서요. 백남기 농민이 보이지도 않는데 거리 측정이 가능해요? 한 사람을 타겟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요. 네네. 그 밧줄을 당기는 시위대 부근을 향해서 왕복하면서 좌우로 한 명을 겨냥해서는 절대 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머리를 향해서 지금 물대포가 살수되는 것이 확인됐는데 저희는 그 현장에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야간이고 또 비도 내리고요. 그 CCTV 영상이 또 4분할된 화면으로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살수할 당시에 물줄기에 물보라까지 바람이 불어서 물보라까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쳤어요. 상황은 알겠죠. 자, 지금 정리하자면 특정인을 겨냥해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이 밤중이고 비도 오고 물보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 상황이 잘 안 보였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저 분들 두 사람들이 나눠져서 역할을 네. 했다는 거죠. 마치 엑셀 밟듯이 수압을 조절하는 분이 한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방향 조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CCTV를 통해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적하신 것처럼 야간이었고 시위대도 있었고 네. 다른 어떤 비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줄기를 정확하게 겨냥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거였는데요. 저는 좀 답답한 게 저게 법원에 있었다면 지금도 잠깐 CCTV가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로 저게 4분할된 화면이 화분할된 거죠. 근데 방향이 만약에 CCTV 차에 설치된 거이시고 CCTV가 차와 살수와 같은 방향이었다면 실제로 살수되는 물줄기 때문에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현장 검증이라고 법원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저런 정도의 비슷한 상황에서 얼마만큼이나 정확하게 그 목표물을 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혹시라도 CCTV 기록 같은 게 남아있다면 당연히 그 자료도 봐야 되고요. 자, 일단 뭐 어찌 됐건 간에 규정을 지켰건 안 지켰건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드러날 것입니다만 한 농민이 거의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 당시 현직 청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물러난 상황인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과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진압 과정에서 중태를 했다. 그러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그럼 않습니다. 공권력에서 그 원인과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을 그러니까 명확히 한 원인과 연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진압 적절하지 과정이 않다고 생겼다면 봅니다. 신교수 대기자님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그 현재 상황, 중태에 빠진 그 상황만 놓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저기 네. 그 현장에 있었던 한모 경장이 네. 결과적으로 하여간 중태에 빠뜨리게 돼서 네. 송구스럽다라는 부분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맞고 네. 그다음에 경찰을 총 책임지는 수장 네. 입장에서 보면은 무조건 사과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네. 저는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고 네. 특별히 강신면 전 경찰청장을 네. 뭐 사람이 좀 이렇게 중태봐서 무조건 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 경우에만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평상시에도 하여간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 늘 하여간 어떤 그 상황 논리에 따라서 사과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해왔기 때문에 적절히 대답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시다시피 용산 사태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네. 누가 잘못했느냐에 대해서 결국 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장이 됐지만 네. 전국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소신껏 대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현직 경찰청장으로 사과하는 것과 이제 물러난 자연인으로서 그 당시 사과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건 좀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만.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저 국회의원이 요구한 거는 네. 당시의 판단,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자연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이 네.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8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역시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